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월 6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첫 주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제가 현실을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접하면 야, 충격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인구 1000만 대비 아파트 개수니 뭐니 이런 이야기도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파트 숫자 대비 매물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살펴봤을 때 보통 아파트가 10,000세대가 있다. 그러면 매물이 500개 정도 나와 있으면 매물이 많다 이렇게 표현하죠. 시장 분위기가요. 한창 상승 국면에 이르렀을 때는 한 10,000세대 정도 되면은 매물이 한 200개도 안 나와 있어요. 그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지금 0.057, 대구는 조금 붉은색으로 중간 정도 단계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정도면 10,000세대 중에서 매물이 570개 정도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거 많죠. 시장에 매물이 많아요. 참 특이한 것은 부산 사람들은 대구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팔려고 물건을 내놨어요. 더 충격적인 건 울산이 더 많이 팔려고 내놨어요. 저는 대구가 압도적으로 매물이 많은 줄 알았어요. 인구수 대비 매물수를 해봤을 때 인구수 대비 매물수입니다. 인구수 아파트 수가 아니고 인구수 대비 매물수를 했을 때 대구가 압도적인 1등, 부산이 2등이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아파트 개수만 놓고 봤을 때는 대구 사람들보다 타 지역 부산, 울산지 팔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트로 나타내니까 조금 낮죠. 예. 대구가 5.742 여기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아직 24년까지는 만들어 놓지 않았고요. 해가 갈수록 사람들이 더 아파트를 더 많이 팔고 싶어 하는구나. 시장에 매물로 더 많이 내놓는구나. 22년에서 분위기가 극히 안 좋았다가 23년도에 분위기가 살아나면서 반등, 데드캣 바운스니, 반등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사람들은 시장에 매물을 더 많이 내놨어요. 비싼 곳일수록 더 많이 내놓더라고요. 이 비율이 6.9에 해당하는 곳, 제가 요 신월성 특집에서 여기 비율을 항상 나타내서 말씀드리죠. 신월성이 6.9예요. 팔고자 하는 열망이 굉장히 강한 곳. 물론 사고자 하는 열망 또한 강하겠죠. 근데 가격이 높다 보니까 팔고자 하는 열망이 더 강하게 시장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범사만삼은요. 충격입니다. 7.5입니다. 기억나시죠? 이거 시간 지나면 금방금방 까먹거든요. 10,000세대 중에서 한 750세대 정도가 매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압도적입니다. 엄청나게 팔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지역일수록 가격도 높아지고 팔고자 하는 열망도 더 강해진다. 근데 가격이 낮은 아파트들은요, 하락률도 크게 나타나지만 매물수도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또 매물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아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아파트도 늙어가고 사람도 늙어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자, 요 표는 대구 지역의 세대수, 아파트 수 대비 세대수인데요. 1.6, 요 숫자는 1에 가까워질수록 1세대당 1아파트를 가질 확률을 나타냅니다. 대구가 만약에 한 30만 채 정도 더 공급하게 되면은 1세대당 1아파트, 이 숫자가 1이 되면서 1세대당 1아파트를 가집니다. 대구에 아파트 많아요. 자, 새해가 돼서 앞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 본다든지 833타에 올라가서 보면은 아파트 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 사이사이에도 촘촘하게 주택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주택에 사람이 한 명도 안 살고 공동화되어 버린다고 해도 아파트만으로 대구 인구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공항 후적지, 종상향 지역, 노후 신도시 특별법, 군데군데 일어나는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너무나 할 게 많은 거예요. 서울, 부산 인구가 많으니까 경제 규모가 크니까 아파트 값이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이 하는데요. 인구빨로 비싼 것도 맞다. 경제 규모가 인구가 2배로 늘면 경제 규모가 4배로 커지고 대구와 서울의 경제 규모를 비교하면 한 10배 이상 차이 나지 않을까요? 대구가 저평가가 아닌 이유 1.6세대당 집 한 채를 줘도 될 만큼 아파트가 흔하더라. 요 숫자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아파트 공급이 많이 되어서 인구수나 세대수 대비해서 집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대구 상당하죠.
광주도 만만치 않은 동네였어요. 광주도. 자,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 아파트 수를 조사합니다. 이거 그냥 안 찾아집니다. 안 찾아져요. 아파트 수. 그러면 특정 시점에 아파트 수 공개되어 있는 것이 나오고 그 이후로는 흐름이 끊깁니다. 그럼 아실에 있는 입주 물량을 조사하고 멸실이 어느 정도 될 것을 추정을 해서 이것을 더하고 이것을 빼고, 물론 후분양이나 이런 것들 더하면 숫자는 아파트 개수는 조금 더 많아질 수는 있어요. 아무튼 그것을 근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료가 잘 없어요. 막 추정도 해야 되고 과거 자료로부터 지금 자료를 추출해 내기도 해야 되고, 인구는 한 0.7%, 연간 0.1%, 0.7% 정도 줄어든다고 보면 됩니다. 대구 238만, 군위가 통폐합되지 않았다면 지금 아마 236만 혹은 235만 대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세대수는 대구가 현재 한 110만, 110만 세대에 234만 명. 예. 여기에다가 아파트 매물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이 자료. 이런 자료, 대구에 아파트 몇 개인가요? 물으면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으신가요? 23년, 24년 현재, 23년 현재 대구에 아파트 몇 개나 있어요? 맨날 아파트 타령을 하지만 몇 개가 있나요? 네, 한 65만 개 정도 됩니다. 대구의 아파트 65만 개 정도 돼요. 부산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75만 개 정도 됩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몇 개나 될까요? 175만 개 됩니다. 대구와 부산, 인구나 이런 것들 여러모로 견주어 봤을 때 대구가 대단해요. 정말 아파트 공화국이 맞습니다. 우리 지난 전 시장님 많이 지어주셨어요. 그 이전으로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초반, 2005년 이맘때로 돌아가면 아파트 개수가 한 40몇만 개 이럴 시절도 있었어요. 아마 그때는 아파트가 40몇만 개 있을 때쯤 그때의 모습은 대구도 마치 인천 마냥 한 두 세대당 아파트 한 개 정도 배분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님들이 큰 일을 많이 해주십니다. 대구 시장님들은 전 시장님에 이어서 이번 시장님도 공급의 야욕에 불타고 있더라. 자, 이렇게 막 깨알 같은 이런 자료들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해주는 자체만으로도 후원이 됩니다. 쿠팡을 통해서 클릭을 했다. 그러면 24시간 이내로 다시 물건 다른 거 사도 어떤 거 사도 상관없습니다. 4시간 하면 지원이 되고요. 알리익스프레스는 제 링크를 요 하단 부분 혹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24시간 이내로 물건을 구매해 주시면 저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매도 물량 좀 특이한 것은요. 어제 금요일 날 늘어나야 되는데 상승해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토요일답지 않게 매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38,273개. 전년 말의 기록을 뛰어넘었고요. 작년 최고점 39,142개에 근접해가는 모습. 또 주말 동안 줄어들건 늘곤 하겠지만 2022년 빨주노 노란색이죠. 노란색. 이때 같은 이런 매물의 하락을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전세 물량도 오늘 늘어났고요. 9,600개. 자, 미분양도 10,000건 이상. 그 난리를 치는 분위기가 좋았다는 23년의 분위기를 다 지나오지만 미분양은 10,000개 이상 여전히 쌓여 있고요. 23년에 분양하기로 했던 곳들, 이 많은 곳들 분양 한 개도 못했습니다. 한 개도 못했어요. 그럼 언제 하겠습니까? 24년 부동산 시장 분위기 안 좋아지면 얘들 분양가 막 6억 7억 지금 돈독이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쉽게 분양할 수 있을까? 24년도 건너갈 수 있다. 그러면 25년은 이제 입주 물량 때문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입주 물량 25년에도 한 12,000개, 13,000개 정도 됐던가요? 넉넉하더라. 또 분위기 안 좋아지면 그때 많이 지으면 되지만 아까 비싼 아파트 매물 나와 있는 것과 싼 아파트 매물 상대적으로 작은 이런 것들을 견주어 봤을 때요. 시장이 멈춰버리는 싼 아파트 거래 안 되고 간혹가다 폭락 나오는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잖아요. 입주 물량이 없으면은 서로 막 새 집에 살려고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시장이 멈춰버립니다. 입주를 해야지 내가 집을 팔고 딴 데를 가고 뭐 하든지 다음 계획을 세우고 뭔가를 할 건데 입주 물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굳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동하면 하려고 하면 큰 손해를 감수해야만 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시장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만큼 1.6세대당 대구의 아파트 한 개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30만 개 더 공급되고 가구 수는 점점 줄어드는 형국으로 가버린다면, 그러니까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다. 2인 가구 이상만 딱 조사해놓고 보면요, 정말 2인 가구 한 세대당 아파트 한 채씩 줘도 되지. 3인 가구 정도? 3인 가구 정도 잡으면 3인 가구 한 세대당 아파트 한 채씩 배분될 만큼 대구는 아파트가 아마 충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작년 말 4,261에서 4,055로 줄었어요. 분양권 개동 물량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이런 현상은 주로 언제 나타났습니까? 네, 평리동 443개의 매물이 130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입주가 시작됐다는 말이죠. 입주로 인한 감소 313개를 제외하고 나면 206개의 감소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107개가 매물이 증가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야, 대규모 입주, 지난주에도 감삼동에 대규모 입주가 한 100세대 정도 매물이 감소했으니까 이 정도면 한 3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입주했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평리동은 300세대 정도 감소했죠. 그러면 한 900세대, 1000세대, 한 1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가 입주를 했구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박하지 않습니까? 자, 대구의 매수 심리 10.15 전주 대비 아주 소폭 하락했고요. 거래량은 54건. 이제 앞자리 5자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다. 지금 거래량은 첫 주가 종료되면 한 76% 정도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번 달 거래량은 한 많으면 1350건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제 300건대의 거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00건대 거래가 4번 다 보이면 1200건. 그래서 우선 1월의 거래량은 1200건 정도로 예측해봅니다. 오늘 오랜만에 자료 수정했습니다. 두산 리버더 제니스 15년차 아파트 올해 거래가 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기들이 몇 번 더 지나가고 나면 이런 아파트들도 순식간에 20년차, 30년차 아파트 되는 거 순식간입니다. 거래가 이뤄지더라. 올해 상반기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이후로 고가의 아파트가 거래가 좀 이뤄지더라. 그것을 매집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손바뀜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손 털고 나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매집의 형태는 아닌 것 같았다. 이 와중에도 대박 나는 사람들은 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막 이자를 막 불러옵니다. 이자를 막 불러와요. 버머라운 프라이빗 2차 고점 대비 27%.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7억 5천 12월 12일 이때 이후로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여졌는데 야, 끝자리가 올라갑니다. 이 양극화 프레임 때문인가요? 야, 비싼 아파트들 가격이 더 올라가는 이 기현상을 오늘 몇 건 목격했는데요.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좀 폄훼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달 이후로 끝자리가 올라가는 것들도 제법 보이지만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도 나타나더라. 힐스테이트 대구역 신축 아파트 이거 보세요. 대구역에 있는 곳, 태평로에 있는 곳 아파트 입지나 이런 면에 있어서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동네 대단해요 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었잖아요. 하지만 이제 대규모로 들어서는 면도 있고 신축이라고 이름만 붙었다 하면은 가격이 상상을 초월해 혀를 정말 내두를 정도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게 되는 신축, 그 다음 나오게 되는 신축은 또 얼마나 더 비싸야 되나요? 감당하기에 버거울 정도의 모습이다. 이 편의점 보무도 6억 4천. 월배 2차 아이파크 거래 있었네요. 거래 있었어요. 1월 4일 이제 학교 옮긴다는 소문이 다 완료되고 나서 나온 것 같죠. 나온 거래가 5억 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죠. 막 6억 7억 막 이런 이야기들도 떠돌았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는 가격 상승 요인은 10% 정도는 된다. 근데 이 10%가 오름으로 해서 주변의 아파트 다른 먼 곳에 있는 아파트 가격도 10%를 끌어올릴 것인가? 라고 보면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안양에 있는 아파트가 여기 학교가 있어요. 이 학군지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가 이렇게 둘레 이렇게 쭉 있겠죠. 이 아파트 연식이고 뭐고 뭐 다 차치해두고 다 관계없답니다. 학교에 인접한 곳의 가격이 제일 비싸고 이게 30년이 되었건 40년이 되었건 이게 제일 비싸고 이게 뭐 10년차 아파트인데도 더 인접한 곳에 비해 가격이 밀리고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근데 중학교가 가까이 들어선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호재가 될 수 있느냐? 호재가 맞긴 맞죠.
근데 불확실성도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불확실성이 있느냐? 학교를 바로 옆에 두고 먼 곳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여기 학교가 왔어요. 사람들이 점점 여기 많이 학군지라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듭니다. 뭐 초등학교, 중학생 자녀를 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죠. 중학교 갈 때 되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왜? 이 배정 원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이 큰 동네, 뭐 초등학교 학생 수가 뭐 인근에 무슨 학교인가요? 거기가 용천 뭐 용전 뭐 무슨 학교 뭐 이런데 뭐 학생 수가 뭐 1000명이 넘어가고 막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뭐 한 1500명 정도 되나요? 근데 중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500명밖에 안 된다고 해보세요. 그럼 집 바로 옆에 학교를 두고도 멀리 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좀 애매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꾸 소문내고 집사람 학교 있는 사람 자꾸 오라고 해가지고 서로 경쟁만 치열해져서 누군가는 튕겨 나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확실성도 안고 있습니다. 옆에 간다고 그 학교 바로 꽂힐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학교가 옮겨지는 것은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도 뭐 전에들은 그냥 썰이긴 하지만 뭐 삼정에서 뭐 기존 영남재단 부지를 뭐 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요. 26년 3월 개교 이렇게 이야기를 확정적으로 학교 측에서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그 이후의 계획이 다 있긴 있었는 모양입니다. 자, 동대구 지역 제 시청자분 중에서 관심 가지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네, 여기도 괜찮은 동네예요. 이 낙동강 오리알, 이 메가시티 가운데 끼어있는 낙동강 오리알이 그나마 숨통이 트일 만한 곳. 야, 그러면 동대구만 있냐? 서대구도 있잖아. 네, 지난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서대구가 훨씬 더 괜찮은 시절도 있었죠. 그건 언제까지나 지난 시절. 한 동대구하고 서대구는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입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자체도 그러하고 좀 이 격차를 또 뛰어넘으려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자꾸 이 혀가 길어져서. 네. 살려고 하면 33% 정도 하락한 가격에 사라. 살려고 하면 27% 정도 하락한 가격에 팔아라. 좀 이중적이긴 하지만 매도자 매수자 입장에 평균 30% 정도 하락하는 대구 시장에서 팔려면 여기, 살려면 여기. 그러면 인기가 있는 아파트들은 이런 모습에 더 가까워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인기가 덜한 곳들은 일단 팔고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매도자가 급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모습에 더 가까워질 것이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선호받는 동네, 좀 덜 선호받는 동네가 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성 항실타운 가격 이제 30년 차 접어들었는데요. 3억 6천, 고점 대비 25%. 싸게 느껴지시나요? 시내, 그 시내, 남산도 시내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30년 차 고층 아파트, 3억 6천. 저는 싸게 느껴지지 않네요. 자, 한 곳이 비싸지는 곳이 있다면 한 곳이 싸지는 곳이 생길 수 있다. 보성 은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나는 금액을 중학교, 고등학교 가져가는 지역에서 플러스로 챙겨간다. 시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면 옮겨가는 것도 플러스, 땅 팔린 것도 또 여기도 새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하니까 여기도 플러스. 전부 다 플러스를 외쳤겠지만 지금은 어디 하나가 플러스를 외치면 어디 하나는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는 돈들이 더 이상 많이 늘어나고 있지는 않죠. 근데 40% 이상 하락하는 거래. 1, 2, 3, 4층 아니에요. 1, 2, 3, 4층 아니에요. 2억 2천. 40평대. 월성동에 있는 40평대의 아파트가 2억 2천. 불과 길 하나 건너서 신월성이라고 불리는 그곳이 있는 곳.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건당거래대금 2억 8천. 아직까지 1월 거래가 많지 않아서요. 통계로 다 잡히진 않습니다. 뭐 2,000건대, 2,200건대, 2,200건대의 거래량이 1,900, 1,500, 1,300, 1,200 이런 식으로 불과 한 반년 만에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 나는 지경으로 이르를 수 있다. 20년도에서 21년도 갈 때는 떨어져 버렸죠. 여기도 거래량이 거의 한 4,000건대의 거래량이 2,000건대로 거래량이 반토막이 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물론 워낙 순식간에 닥쳐왔지만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 있었잖아요. 천천히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팔리는 건 쉽지 않더라. 한 달에 4,000건 거래될 때와 한 달에 2,000건 거래될 때 팔리는 체감 완전 다릅니다. 자, 뒷부분. 늘상 드리는 말씀, 기회 막 갱갱 울리시죠? 예, 분양권 거래량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50건, 서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적은 거래량을 나타냈고요. 직거래 비율은 가장 높아졌습니다. 전세 거래량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300건. 근래 들어서 가장 적은 숫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9월 달에 한번 거래량이 조금 적었을 때도 있네요. 자, 그 다음 전월세 비율 1대1. 뭐 서울은 뭐 난리니 뭐니 하지만 안 되더라. 평균 전세 가격 2억 1천. 네, 뒷분 여기까지 마칠게요. 주말에 쇼핑하실 거 있으시면은 일부러 사지는 마시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필요 없는 물건 일부러 사지는 마시라. 나 원래 거기서 샀는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제링크를 타고 사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